안녕하세요. 오늘은 돼지고기 보쌈 소개해 드릴게요. 돼지고기 보쌈 많이들 좋아하셔서 집에서도 만들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돼지고기를 삶으세요. 돼지고기 수육이나 뭐 삼겹살 같은 걸로 그 수육 돼지고기나 아니면 보쌈 같은 거 만드실 때 보통 큰 냄비에다가 뭐 끓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찌시는 분도 있어요. 찜기 같은 거 넣어서. 근데 두 개 다 드셔보시면 맛이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그 식당 가서 사 먹는 보쌈이랑은 좀 맛이 달라요. 특히 그 고기의 식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식당 같은 데 가서 드시는 그 보쌈은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연한데 이상하게 집에서 끓이는 거는 한 1시간 넘게 끓여도 전혀 그렇게까지 부드러워지진 않아요. 그리고 고기가 뭐라 그러죠? 고기 있는 이 표면 부분이 다 떨어져서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썩 맛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요즘 계속 사용하는 이 압력솥을 사용을 안 하셔서 그래요. 이 돼지고기 수육을 그리고 이 보쌈 만들 때 이 압력밥솥을 사용하시면 그 밖에서 가게에서 파는 거랑 육질이 똑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돼지고기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그 보쌈 고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약간 비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겹살 비슷한 부위 또는 목살 부위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는 뭐 이제 비계 같은 게 전혀 싫으신 분은 그 돼지고기 등심, 그 돈가스 만드는 등심 같은 걸 해 드셔도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먹어보면 이런 식으로 비계가 약간 있고 또 살코기도 좀 많아야. 그러니까 삼겹살 같은 경우는 저는 비계가 너무 많아서 수육용으로 뭐 맛은 있는데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돼지고기의 어깨 부분이에요. 미국에서 팔 때는 숄더, 포크 숄더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요거랑 제일 비슷한 게 숄더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목살이나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코스트코에서 산 고기입니다. 한국 코스트코에도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요. 그 한국 코스트코하고 미국 코스트코하고 제품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어쨌든 고기는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는 상관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덩어리 고기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살과 비계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이 정도 고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고기를 이 압력솥 안에 넣는 거예요. 넣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고기들이 좀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고기들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뭐 나중에 결국 겹치긴 하지만 가능하면 이 정도까지가 딱 적당한 정도의 양입니다. 압력밥솥에 이렇게 고기를 넣으시면 나중에 고기가 이 밑에 밑판에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압력밥솥은 좀 이렇게 높잖아요. 그래도 이 안에 찜기 같은 거를 얇은 찜기 같은 거 바닥에만 깔리는 찜기 같은 걸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런 거 넣으시면 바닥에 붙지 않아서 훨씬 좋습니다. 제가 쓰는 이 압력밥솥은 밑에가 엠볼싱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볼록볼록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볼록볼록 해가지고 좀 잘 안 들러붙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밑바닥이 평평한 그런 압력밥솥을 사용하신다면 그 바닥이 얇게 깔리는 그 찜기 있어요. 그런 거 놓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다 압력밥솥에다 넣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물을 넣어요. 물은 그렇게 많이는 안 넣고 이것도 똑같아요. 밑에 살짝 깔릴 정도로만 넣으시면 돼요. 압력밥솥 밑에 고기랑 해서 살짝 깔릴 정도로만 넣으시면 충분합니다. 고기 자체에서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셔도 압력밥솥에 충분해요.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게 말린 양파예요. 그냥 양파를 넣으셔도 되는데 또 역시 똑같이 물이 막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불편해요. 양파 또 썰고 하시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나중에 이런 말린 양파 같은 거 구입해 놓으시면 말린 양파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위에 이런 식으로 말린 양파를 뿌려 주시면 됩니다. 양은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지도 말고 조금 넣지도 말고
그 위에 표면에 한 번 정도 깔릴 정도로 그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말린 마늘, 이 마늘도 똑같아요. 마늘은 조금만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추를 넣습니다. 후추를 요 정도로 위에, 이것 후추도 똑같아요. 위에 정도에 살짝 깔릴 정도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후추 같은 거를 좀 많이 넣으시면 돼지고기 냄새도 안 나고 좋아요. 그러니까 후추를 이런 식으로 살짝 위에다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안에 넣을 게 없어요. 이제 이게 지금 다 넣은 거고, 뚜껑을 닫고 이제 조리를 하시면 됩니다. 조리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안에 그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처음에는 강한 불,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압력이 차면, 그러니까 압력 게이지가 끝까지 위로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아주 약한 불로 해서 안에 있는 압력이 유지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압력밥솥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처음에는 강한 불로 켜주세요. 이 양쪽 손잡이는 불에 좀 약하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이렇게 불이 위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켜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강한 불로 켜주시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그 압력밥솥은 보통 그 스팀 게이지들이 있잖아요. 스팀이 어느 정도 안에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위에 있거든요. 이게 맥시멈까지 올라갈 때까지 가열을 해주는 거예요. 강한 불로 가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압력 게이지가 맥시멈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불을 되게 약하게 줄여주셔서 그냥 쭉 안에 있는 압력만 유지될 정도로, 압력이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 정도 돼서 이 불을 아주 가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40분이에요. 40분을 넘어가면 고기가 너무 부들부들해져서 막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40분보다 적게 하면 약간 질긴 맛이 나요. 그 압력밥솥에 따라서, 왜냐면 압력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거 기준으로는, 제 거 같은 이런 압력밥솥 기준으로는 대략 40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 40분은 압력이 그 최고조에 이른 다음에 내가 불을 줄이고부터 40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서 보쌈이 이제 삶아지고 있는 동안에 보쌈 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김치를, 진짜 보쌈 김치를 만들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진짜 김치를 담그는 것처럼 담궈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막 생각나서 만들었는데 보쌈 김치가 없어서 못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쌈 김치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무김치를 만드는 법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무를 채를 썰어서 이런 식으로 안에 해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채를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 용기는, 플라스틱 용기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 양의 최소한 2배 이상은 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서 잘 섞이지가 않고 요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들 양보다 2배 정도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를 준비하시면 돼요. 무채를 이렇게 얇게 썰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일반 소금을 그냥 뿌려주세요. 아무 소금이나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좀 뿌려주시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뿌린다 싶을 정도로 뿌려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를 물로 닦아와서 그 김치 담그는 거랑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네 싶을 정도로 넣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한마디로 무를 절이는 과정이에요. 한 30분 정도 절이면 됩니다. 이렇게 소금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흔드시면 돼요. 소금이 잘 섞일 수 있도록 골고루 섞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절이는 과정이 30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절이는 과정을 잘 하셔야 나중에 그 무김치가 맛이 좋아져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압력 게이지가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 휘슬러 압력밥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색깔이 3단계가 있는데,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빨간색까지 옮게 되면 이 압력밥솥의 압력이 맥시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불을 아주 낮춰줘요. 똑같아요.
불을 아주 낮춰서 압력만 안에 있는 압력이 유지되도록 하시고 지금부터 40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40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불을 이 밑에 있는 불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압력이 계속 높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고기가 타기도 해요. 그러니까 탄다기보다는 이렇게 밑에 눌어붙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예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잘 모를 정도로 살짝 불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0분이 됐으니까 이제 불을 끌게요. 자, 압력밥솥에 불을 끈 다음에 바로 스팀을 빼시면 안 돼요. 스팀이 저절로 빠질 때까지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그 시간은 대충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동안 이제 아까 준비해 놓은 이 무, 이제 이 정도면 다 절여졌거든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절이면 되니까 저거 하는 동안에 요거 만들어 놓으면 딱 좋아요. 돼지고기 한 40분 정도 삶으니까 그동안만 이 무를 절이시면 돼요. 이제 이 절인 무를 물로 살짝 헹궈내고 물기를 꼭 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준비된 양념을 넣으면 됩니다. 자, 절여진 물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살짝만 다시 흔들고요.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한번 헹궈준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물기를 완전히, 그 소금기를 완전히 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을 다 완전히 잠길 정도로 한번 넣고 물을 살짝 빼내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무가 한번 완전히 잠길 정도로 물을 넣으신 다음에 이 물을 그대로 빼시면 돼요. 약간 살짝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다 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물을 살짝씩 짜주세요. 이 물을 손으로 그냥 꼭 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물을 많이 짤수록 이 무가 꼬들꼬들해져요. 그래서 손을 놓고, 아니면 손으로 하기 싫으신 분은 거즈 같은 거 있으면 그 안에 넣고 만두 속 만드는 것처럼 물을 빼시면 됩니다. 30-40분 정도 물을 절인 다음에 물로 한번 헹군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꽉 짜는 거예요. 물기를 완전히 다 빼면 뺄수록 꼬들하고 더 맛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양념을 해야 되는데, 양념은 기본적으로 간은 아까 처음에 절였던 그 소금에서 대부분의 간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양념만 넣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넣으실 게 고춧가루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는 애들이 먹을 경우에는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매운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한 중간 정도 넣을게요. 그리고 설탕 대신에, 원래 여기다 설탕이랑 식초를 넣어야 되는데 설탕이랑 식초를 넣으면 맛이 조금 덜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실청 파는 거 있거든요. 이 매실청을 넣으면 약간 식초 같은 신맛도 약간 나고요. 단맛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적당량 뿌려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로. 한 소주잔 한 잔, 요 정도 분량이면 소주잔 한 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액젓을 넣는데 까나리 액젓이나 아니면 멸치 액젓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까나리 액젓이 조금 더 고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까나리 액젓을 아주 조금씩만, 비린 거 싫어하시는 분은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살짝만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파를 다져놓은 파를 넣어야 돼요. 파는 요거 쪽파 정도로 생각하시면 3뿌리나 2뿌리 정도, 이렇게 해서 많이 넣으실수록 맛있어요, 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고 흔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다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여기 들어갔던 게, 만약에 매실청 같은 게 없으신 분들은 설탕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식초 아주 조금 넣으시면 돼요.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김치맛 같은 게 안 나고 약간 이렇게 무생채 같은 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거를 넣으시는 게 좋고, 아니면 식초 조금 하고 설탕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넣으시면 닫고 흔들어 주시면 돼요. 흔들 때
잘 섞일 수 있도록 위아래랑 여러 가지로 이렇게 흔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흔드시고 요리할 때 이 컨테이너가 되게 락앤락 같은 컨테이너가 굉장히 편해요. 특히 이런 뭐 무침 같은 거 하거나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묻혀 주시면 아주 편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잘 묻혀져요. 나중에 그 결과물을 보셔도 손으로 묻힌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손에 이런 거 한번 만들면 손에 냄새가 다음날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압력솥에서 스팀이 다 빠지기를 기다리시면 돼요. 자, 휘슬러 압력밥솥은 압력이 다 나가게 되면 이게 아까처럼 색깔이 안 나오고 완전히 다 밑에까지 가라앉아요. 그럼 이때까지 놓고 여기를 눌러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아무 스팀이 안 나오는, 아무 소리도 안 날 때까지 이거를 가만히 놔두셔야 됩니다. 이거 다 익게 돼서 스팀이 다 나가면 이제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넣으실 때 물을 많이 안 넣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된 거예요. 완성된 고기는 잠깐 건져내서 약간 식혀야 돼요. 완전히 뜨거운 상태에서 고기를 자르면 고기들이 많이 부스러지거든요. 그래서 물기를 좀 빼고 약간 식히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퍼 타월 같은 걸 한 2장 정도 깔고요. 지금 찐 고기를 꺼내서 여기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놔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놓으시면은 물기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고기들이 약간 탄력이 있게 돼요. 약간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쫄깃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살짝 기다리셨다가 이거를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때 뭐 소금 넣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정확한 양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보통 요리 코너나 아니면 요리 책 같은 거 보면 설탕 2큰술, 뭐 감자 100g, 소고기 200g 이렇게 넣으라고 그러는데, 막상 요리하다 보면 그거 재면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요리를 잘하고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해 먹는 거니까 그냥 요리를 하시면서 감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근접한, 그다음에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정도의 양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자 그 양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양이 감이 딱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잠깐 고기를 빼놔서 잠깐 동안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좀 약간 건조가 되고 약간 스스로 식으면서 고기 육질이 약간 더 쫄깃해집니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바로 썰어서 드시면 되는데, 썰기 전에도 혹시라도 안에 물기가 좀 남아 있으면 물기를 조금 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페이퍼 타월 같은 거 이용하셔서 물기를 살짝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기 결에 따라서 적당히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쌈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걸 막 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더 오래 했어요. 그래서 깜빡 까먹어가지고 50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조금 더 연해졌는데, 보통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면 시간은 딱 맞습니다. 이게 좀 더 많이 할수록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시간을 조금 적게 할수록 고기가 더 쫄깃해집니다. 각자 취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푹 익힌 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푹 익힌 거 말고 고기 질감을 좀 살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을 줄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랑 이제 같이
이렇게 마늘이랑 그 고추 썰어 놓은 거 같이 이제 서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면 보쌈이 완성이에요. 이게 지금 보쌈 메인 있고요. 그 다음에 보쌈이랑 같이 드실 고추랑 마늘 이렇게 썰어 놓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무김치, 무채 같이 생긴 무김치, 요거랑 요거랑 같이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집에 묵은지 씻어 놓은 거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랑 같이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거는 묵은지를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해 놓은 건데, 요거랑 같이 먹어도 요거 여기다 이제 싸 먹는 거죠. 요거 되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쌈 만드는 법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보쌈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이제 물에다 끓이려고 그러면 되게 잘 안 되는데, 물에다 끓이지 않고 이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보쌈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보쌈김치, 진짜 김치 만드는 것처럼 만들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게 뭐 안에 그 숙성 기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바로 같이 먹을 수 있게 만들려면 가장 편한 게 이 무김치예요. 무김치, 이건 무생채랑 거의 비슷한 무김치인데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정말 딱 잘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혹시 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굴보쌈도 많이 해 드시는데, 저희 미국에서는 생굴을 잘 안 팔아요. 그래서 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얼린 굴 사다 놓고 먹는데, 이 얼린 굴을 똑같아요. 냉장실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면 먹기 딱 좋은 정도로 되거든요. 그러면 요 생굴을 여기다 섞어서 같이 드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김치에다 섞는 거 좀 싫어하시면, 왜냐면 물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 그냥 굴을 따로 접시에다 담아 가지고 같이 드시면 됩니다.